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입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간 유지되던 현행 사법체계가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 왜곡죄가 신설된 점입니다.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검찰의 대표적인 제19 감싸기로 일컬어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확정 판결 중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확정 뒤 30일 안에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 대법관 수는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설득과 토론을 거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은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6명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법령을 통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지형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한편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권익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공고했던 사법부 기득권에도 개혁의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2월 임시국회 결산과 3월 임시국회 전망까지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버스터 길고도 길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법개혁 3법 통과가 됐는데 각각 법안의 의미 어느 분께서 한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이번에 사법 3법이 통과된 것은 정말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보장했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개혁이 사법부 개혁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 왜곡죄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검사 그리고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재판장, 법관이 법을 왜곡했을 경우에 고의적으로 왜곡했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그런 이제 법률인데요.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무엇이 잘못되거나 법이 왜곡돼서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하려고 해도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그 직권 내에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은 자신의 직권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처벌 불비 사안을 입법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말 비용과 어떤 노력과 시간을 써서 대법관이 내 사건 한 번 더 봐주기를 바라면서 네네. 상소를 해왔던 건데 대법관들은 너무 시간이 없고 난 사건이 많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70%가 이유조차 쓰지 않고 기각을 하는 네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법관까지 갈 수 있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게 위법한 국가의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건데 국가 작용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87년도에 헌법재판소를 처음 만들 때 사법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가 됐던 것을 지금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어떤 역사상 굉장히 큰 사법 개혁을 이루어냈고 국민의 권리가 이를 통해서 훨씬 더 크게 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대법원도 실제 반발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이 반발에서 사퇴까지 했는데 위헌 소지 논란까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위헌성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재판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현행 법상으로도 이미 재판소원이 협소하지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소원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 일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재판소원 자체가 유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 실질적인 실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3법이다라는 거고요. 법 왜곡죄나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또 일각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좀 남발되면 사법제도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비판도 하는데 네네. 외국의 선례라든지 여타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남발될 수 없고 남발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좀 더 엄정하게 또 법령 범위 내에서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장치로서 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이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 대법원은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같은 사법부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무슨 어떤 검찰 개혁 의제만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네네. 평소에는 이런 회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단순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고요. 대국민 대언론 시위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은 좀 더 나아가면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저촉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비근하게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뭐 연명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행위는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의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데 지금 이렇게 법원장 회의하거나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할 수 있는 얘기의 통로들은 많이 있거든요. 실제 법사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시위하듯 하는 것들은 이게 좀 더 진화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나아가는 행위로 실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사퇴 표명을 했습니다. 실제 사직서가 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대법관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그냥 처장 직책 하나 사의 표명하는 방식으로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법원 행정처장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직, 대법원장직을 내려놓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사법부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스스로 했던 행위를 놓고만 보더라도 이미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될 인사입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마치 성역처럼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판결을 하더라도 여야 모두 이제 존중의 뜻을 먼저 밝혔고 민주주의 최후 보루처럼 행해 왔는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기득권은 더욱 공고화되고 이 상권 분립에 있어서 마치 성역처럼만 군림하다가 이제 같은 상권 분립 체계 내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자꾸 단골 메뉴처럼 얘기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법개혁 3법 이번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부를 상대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언동들과 행태들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저는 오히려 입법부의 독립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법부의 행태는 지나치게 나아간 면이 있다. 그리고 그 언동들 예를 들어보면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이라고 자기네들이 대언론 배포자료에서 그냥 규정을 합니다. 네네.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리 해석을 하는 최고의 양 기관에서 정치기관을 규정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가장 최근 헌법재판소에 중요하게 결정했던 윤석열의 탄핵 결정. 정치적 결정 아니냐. 네네. 라고 연동시켜서 얘기를 해도 그 사법부의 말에 따르면은 그런 방식으로 규정짓게 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매우 정치적이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행태들이 좀 도를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법개혁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계속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사법비리 방지책이라든지 또 전관비리, 전관예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들을 계속 마련하려고 합니다. 보완책인 거고 다만 얼개는 이 틀에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습니까? 보완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아동수당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제 연령이 낮았었는데 그 연령을 높이는 그런 법안도 처리가 되었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사법개혁 법안들 처리가 되었고, 엊그저께는 지금 광주 전남 네. 특별법, 통합특별법도 이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법개혁 3법과 함께 쟁점 법안이 지역 통합이었습니다. 전남 통합만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처음에 애초에 거론됐던 충남 대전 그리고 대구 경북 남아 있는데 향후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지방선거 이전에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대구 경북 그 막차 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방송 나가면 예상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난리 났고 네. 지금도 여전히 자중질환이고요. 그러니까 대구시 의회에서는 반대했다가 이제 그건 접었어요. 네네. 근데 또 경북의 시군구 의회에서는 여전히 또 반대 입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의힘 입장 정리부터 좀 해라.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통과시키더라도 또 통과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민주당이 책임으로 전가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힘있게 가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내부의 당론 결정부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항상 모든 이 통합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먼저 들고 왔고 국민의힘이 먼저 또 발의한 것도 있거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도대체 어떤 입장을 우리가 전제해서 국민의힘하고 협의해야 될지도 난감한 상황인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나머지 두 개의 특별법, 통합특별법이 함께 반드시 이번에 처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 빨리 지자체 장들과 협의해가지고 그 지자체, 지방자치 그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좀 교통정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3월 임시회에서 또는 지금 2월 임시회가 이제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월 임시회 내지는 3월 임시회 초라도 처리된다면 저는 통합 물리적인 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일정은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 경북 통합만큼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다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는 약간 뭐 어느 정도는 모여지는 것 같긴 한데 경북은 또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경북의 특히 이제 위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도 좀 반발을 했었고 반대를 했었고 지금은 일단 찬성으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시군 의회에서 계속해서 연합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장을 하는 거는 이런 탑다운 방식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구와 경북이 통합이 되면 자신들 이제 그 경북의 위쪽에 있는 안동부터 시작해서 8개 시군구 그쪽이 이제 소외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국힘당에서 당론, 통합된 당론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당론은 찬성이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을 전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확고한 입장이 이제 찬성 당론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이견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실제 뭐 소지역주의가 작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후보를 둘러싼 그러한 신경전 자리 싸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게 교통정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남 대전이 가장 심한 것 같고요. 네네. 대구 경북은 그나마 이렇게 좀 수렴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100% 이제 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필수적인 어떤 이 정책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자리 싸움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참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이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처리를 위해서. 그러나 저희가 분명하게 공을 넘겨놨습니다.
정리해서 오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충남 대전도 함께 가야 된다. 이 입장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 각각 단체장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죠. 네.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 불화가 심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면 5극 3특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서 오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물리적인 일정을 감안해서 좀 빠르게 추진도 가능하다.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지는 열려 있고요. 근데 조금만 더 늦어지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라도 빨리 좀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 되면 생각해 보시면 지방선거 통해서 양 당체장이 나왔는데 그 단체장들이 우리 통합합시다 자리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이 안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년, 8년 뒤로 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어떤 중대 과제가 그렇게 그냥 휙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그 통합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지역들은 소외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전남 광주처럼 한 해 5조 원씩 이렇게 20조 집중 투자 받고 특화적인 어떤 특화 산업들 발굴해 나가고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건데 그렇지 못한 이 양쪽 지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받기 어렵겠죠. 예. 국민들의 다 그 지역 주민들의 다 피해로 돌아가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단체장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제발 대한민국과 지역 주민분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각 당도 지방선거 체제로 전열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까 민생법안, 산적한 법안들이 좀 처리될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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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매주 한두 회씩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어쨌든 지금 국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까지 밀려있는 법안들을 좀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장애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여야 간의 뭐 대화나 협상 이건 전혀 없는 것입니까? 2월 임시국회 이제 이번 주에 필리버스터가 계속 지속됐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은 질의멸렬, 자중질환 이런 형식으로 오다가 결국 필리버스터 중단했어요. 그런데 다시 장애투쟁을 한답니다.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길들을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상 트랙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1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라도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고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장애로 나가고 엉뚱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지속하는 마당이라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3월 임시회에서 일단 공소청법이라는 중수청법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장애투쟁하면서 이 법안 처리 안 하겠다라고 저렇게 강짜 부리면 결국은 특단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적 명운이 달린 이런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잡거나 국민 경제 볼모로 잡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당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거든요. 이 특별법은 제발 국회 논의 테이블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대미 투자 특위만큼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때문에 파행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계속해서 파행을 겪는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까요? 부담이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이 행보를 보면은 기존의 너무나 당연한 정치 문법에서 완전히 일탈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이웨이, 원사이드하게 가겠다라는 것으로 돼 있고 최소한 선거 시기에 뭐 중도 좀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네네. 나의 세력만 확고하게 가지고 선거 이후에 그 세력을 가지고 대표 체제 계속 유지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국민의힘 내지는 대한민국 정치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지금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땡큐 아닙니까?
이걸 땡큐라고 해야 될지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지 중대 법안이라든지 민생 입법에는 빨리 대열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이 건강해야지 여당도 좀 건강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렇죠. 지금 네, 선거가 네.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저렇게 민심과 다른 행보를 계속해서 걷는다면 안 그래도 지금 선거에 대한 전망들이 대부분 민주당이 크게 압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장외투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혀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하고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하려면 이제 지지자들 보라고 지지세가 좀 결집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중진들이 끊어내라고 걱정하는 윤어게인 세력들만 모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어게인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직위원 탄핵하라, 조이대 탄핵하라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의 스탠스와도 지금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헷갈리게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장애투쟁 도대체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금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표도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하루하루 아마 그냥 연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런 엉뚱한 행보를 하지 않고도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좋은 성과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방선거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평가받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이 빠르게 국회에 대열로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이것은 행사될 리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출구 전략을 서로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쨌든 민주당 여당된 입장에서는 야당을 다시 국회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뭐 물밑 간의 대화는 지금 좀 있는 것입니까? 일단 원내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특별법 문제가 지금은 가장 대화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있거든요. 대구 경북 문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구 경북을 한정하지 않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충남 대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번 주가 이제 막차인 것 같은데 네네. 좀 막차 타고 세계의 통합특별법, 통합특별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과 좀 소통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대민투자특별법까지 3월 9일이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들 처리하면서 어떤 대화의 기운을 가지고 3월 임시회를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임시에서 그러면 지금 처리될 쟁점 법안들 주요 법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예. 그 외에 어떤 것을 좀 주목해야 되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각 상임위별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많이 올라와 있거나 또는 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따박따박 처리하겠다. 입법 속도전을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은 좀 합시다. 국민의힘도 국회로 한시바삐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훈 민주당 의원, 이재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